목포의 눈물 노래 가사처럼 사공들의 뱃노래가 가물거리는 서남해안의 대표 항구 목포항. 유자망과 안강망 등 서남해 바다를 주름잡는 각종 어선들로 사계절 내내 분주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목포항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해마다 월동을 위해 남녘바다로 찾아드는 황금 물결, 조기입니다. 사람의 기운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조기라고 불렸을 정도로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조기. 조선시대 정약전이 기록한 우리나라 최고의 어류학서 자산어부에는 물길을 따라오는 생선, 추수어라 기록돼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물반, 조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혔던 서해바다. 예년보다 이른 3월 초부터 조기잡이 성어기를 만난 전남 흑산도 근해에는 천여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해방 후 처음 보는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산도 근해의 조기 어획량은 연간 1만여 톤이었는데 금년에는 2배 이상의 수확을 보게 될 것이며 조기가 서해안을 따라 회유하다 보니 시기별로 서해안 곳곳에 파시가 들어섰는데요. 옛날에 그 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보통 그 법성포 앞바다, 그 칠산 앞바다라 그러죠. 그 칠산 바다에서 그 큰 파시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조기가 올라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꽃 피는 진달래 꽃이 피면 칠산 앞바다에 조기가 올라온다 하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가 때를 아는 거죠. 꽃 피는 때를 알고 온다 하는 것을 다 시간을 잘 맞추는 그런 생선이다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약속을 갖다 자꾸 어기는 사람을 두고 조기보다 못한 놈. 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는 조기. 조기 요리는 이제 구이도 되고 매운탕 요리 되고 이제 찜도 되고 이제. 예.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에 양념을 풀고 얼큰하게 국물을 우려내면 달아난 입맛 살리는데 그만이고요. 조금 소금 간을 한 다음 노릇노릇 구워내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별미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한 거. 예부터 조기는 잔치상과 제사상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꽤 친숙한 생선이었는데요. 특히 남도에선 제사상에 조기가 오르지 않으면 조상을 잘 모셨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제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금이니까 작은 집이야, 큰 집이야. 조기, 죽상어, 장대, 명태, 병어, 숭어 이런 종류가 이제 개상에 오른. 없던 시절만 해도 이웃집 제삿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평소엔 보기 힘든 떡과 생선을 나눠 먹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치사만 기다리고 있어서 떠거든요. 옛날에는 너나 없이 사는 세상이라 너무 제삿날 송고가 기다렸거든. 그래가지고 제사가 다치면 밤에 12시에 바구리를 앱 던지면 거기서 떡을 담아서 담 너머로 탁 주면은 그런 거 갖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나눠 먹고 그랬어요.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올라 밥상에 기품을 더해주는 조기.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알 것 같죠?
싱싱한 조기를 염장해서 해풍에 꾸덕꾸덕 말리면 먹음직스러운 굴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 굴비라지만 예부터 전라도 지방에선 굴비를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려 먹기도 했는데요. 쭉쭉 찢어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이만한 밥도둑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식으로 길러낸 참조기는 굴비는 물론 다양한 요리로 탄생합니다. 후추도 좀 뿌리고 해야 한 게 비린내는 보통 생선 요리할 때 특히 살이 많은 조기는 전감으로도 제격인데요. 조기에 계란옷을 입혀 맛있게 구워낸 조기전은 노릇노릇한 색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을 유혹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조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조기살을 잘게 다지고 여기에 야채를 송송 썰어 넣어 조기 완자로 만들어 먹으면 이랑 먹기 좋게. 그야말로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 먹어요. 저 손자들 맨날 이렇게 해주거든요. 맛이 담백하고 소화도 잘 돼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이로운 조기. 사람의 기운을 돋운다 해서 이름도 조기라 붙여졌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맛이 달고 위장 기능을 도와주며 소화작용이 뛰어나다라고 조기의 효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질이 따뜻하고 편안한 데다 기를 강하게 하는 월등한 효능이 있어 큰 병을 앓은 다음에 먹기 좋은 생선이죠. 뭐 졸이고 굽고 뭐 소스에 졸이고 막 다져서 완자를 만들고 다 다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애들도 다 좋아해요. 이제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니까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름이 조기잖아요. 기운을 돋아주는 고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생선을 넘어 바다의 영양과 바다 사람들의 삶까지 오롯이 간직한 조기. 서해안의 조기배들은 오늘도 만선의 깃발을 나부끼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군산 비흥항. 어선들이 불을 밝히고 바다로 향합니다. 박대를 잡는 배는 아니지만 박대가 간간히 걸린다는 말에 선장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자, 과연 이 그물 안에 우리가 찾는 박대가 들어있을까요? 다양한 어종들이 보이는데요. 자, 바로 이 녀석. 길쭉하고 납작한 이 녀석이 바로 박대입니다. 군산 특산품 박대가 바로 이걸 보고 박대라고 합니다. 야, 이걸 좀 많이 좀 잡아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좀 먹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박대 의미예요. 박대 의미. 예? 이게 박대
꽤 큰더라고 양이. 드디어 만난 박대. 생각보다 덩치가 꽤 큰데요. 다 자라면 뭐 70cm 가까이 자라는 아주 큰 어종입니다. 참서대과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큰 어종이 박대고, 그 다음에 여수지방에서 서대로 유명한 참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서대, 용서대, 실서대, 또 흑대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8종이 있습니다. 흔히 같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는 박대와 서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박대를 두고 서대를 닮았으나 작고 엷기가 종이 같다고 했는데요. 서대는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길이는 소의 혀와 비슷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군산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시장. 아직 손님이 찾아올 시간은 아니지만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박대 손질로 분주합니다. 예, 아침에 나오면 첫째 박대 이제 벗겨서 박대부터 널어야지. 아, 힘들지요. 뒤에 비늘 치야지, 벗겨야지, 간질해야지. 힘이 들어요, 겁나게. 직접 손질한 박대를 손수 덕장에 널고 반나절 정도 햇볕과 해풍에 꾸덕하게 말려주는데요. 요즘은 박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일같이 말려도 양이 부족하답니다. 매일같이 하죠, 날마다. 오늘 안 말르면 내일도 팔고, 오늘 말르면 오늘도 팔고 그래요. 많이 팔려요. 요새 더 많이 팔려요. 맛있으니까. 해풍으로 말리기 때문에 더 맛이 있어요. 쫀득거리고. 사실 군산 박대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매스컴 타면서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찾는 이들이 워낙 많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박대도 많아졌습니다. 야, 국산 박대는 일단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제 살이 이제 구면은 우리가 생선살이 쭉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오면서도 식으면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는다고. 원양산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잖아요.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식었을 때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일단 잡내가 안 나고. 사실 군산이 박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이유가 산지이기 전에 가공시설이 잘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수입산도 가공 처리만 잘하면 국내산 못지않게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국내산만으로 힘들죠. 이제 따로따로 표기를 해가지고 팔아요. 국내산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건어물이라는 게 또 이제 간만 잘하면은 또 뭐 수입 것도 국내산 못지않게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흔했고 저렴한 데다 맛 역시 최고였기에 박대는 오래전부터 군산 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생선이었습니다. 이제 전어 같은 경우는 뭐
집 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온다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대도 워낙 맛있어서 이제 뭐 딸내미들이 박대철에는 뭐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구전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대를 멸시하면 뭐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집간 딸들이 친정으로 찾아올 정도로 맛있다는 박대구이. 구이는 박대 요리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메뉴인데요.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박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생선살은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또 찾게 된답니다. 옛날에는 이 박대가 군산에서는 굉장히 흔했어요. 그냥 기본 집에, 가정집에 그냥 박대 반찬이 그냥 주로 박대 반찬이었는데 요즘은 박대가 귀해서 귀하신 몸이 됐어요. 이 박대가 이제 비린 맛이 좀 덜하고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맛있다고 그러세요. 담백한 맛. 얼큰한 양념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박대찜이 제격인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박대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박대는 갯벌에 살며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박대 구이는 프라이팬에 튀겨서 나가고 찜은 이제 뭐 가진 양념 다 해서 숙성을 시켜서 그 고사리 넣고 찜을 해요. 구이는 그냥 그 본연의 그 박대 맛이고 찜은 매콤하고 좀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식감. 박대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박대 손질할 때 껍질을 모아뒀다가 박대 껍질로 묵을 만듭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배고팠던 시절 허기를 채워주던 토속 음식이죠.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이 껍질이 날름날름해져요. 껍질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날름날름해지면은 그때 이제 걸르는 거예요. 걸러서 놔두면 하루 저녁 이렇게 놔두면 그게 굳어요. 굳으면 묵이 되는 거예요. 기온이 조금만 높아도 묵이 물처럼 녹아버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탱탱한 탄력 때문에 묵을 썰 때 벌벌 떨린다고 해 벌벌이묵이라고도 불리는 박대 껍질묵. 추억이 깃든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숭도 봤을 것이고 자식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이 일 끝나고 저녁에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를 끓여서 겨울이 밤이 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야식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서해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박대. 이제는 군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군산 박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사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광 굴비, 포항 과메기 못지않은 군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해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진 명태.
명태의 내장을 제거한 뒤 반건조시킨 코다리는 예전부터 밥상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지금 코다리 손질하고 있어요. 이게 꼬리도 잘라내야 되고 지느러미 이런 거 이제 다 제거를 해야 일단은 음식을 하면 깔끔하고 또 손님들 혹시나 드실 때 이제 가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린 북어보다 촉촉하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 반찬으로 인기가 많은 코다리. 코다리는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데 양념을 풀어 자작하게 졸여낸 코다리 조림이 가장 인기랍니다. 조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맛없다 하는 분들이 없으시고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속살까지 양념이 진하게 밴 코다리 조림. 집 나간 입맛도 순식간에 돌아오게 만드는 효자 메뉴랍니다. 우리 바다에선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생선 명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조림으로 먹어보니까 색다르고 아이들하고 함께 먹기도 좋고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신선하고 그다음에 양념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짜거나 달거나 그런 것도 아주 중간으로 맛있어요. 여전히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명태. 명태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위치한 덕장마을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명태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바쁘고 뜨거운 겨울을 보냅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에게 겨울은 농촌의 농번기나 마찬가지. 이 시기에 한 해의 모든 결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2월 달부터 2월까지 말립니다. 왜냐면 그때만이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해는 이제 판매하는 거고. 묵호가 이 지역적인 어떤 기후 조건에 맞아서 바람만 많이 불고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딱 요 지역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비가 좀 자주 오고 겨울에 그리고 또 조금만 올라가도 눈이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요 지역만 굉장히 건조한 연평균 어떤 그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고 그래서 그걸 옛날 어르신들부터 그걸 어떻게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마을만 이렇게 북어덕장이 이제 전국에서 이게 이제 바닷가에 말리는 북어덕장이 저희 마을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5년 전 덕장일에 뛰어든 아들 상훈 씨도 이제 어느덧 베테랑이 다 되었는데요. 덕장에 명태를 널기 전 세척 과정부터 꼼꼼히 챙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세척하는 겁니다. 이게 내장을 다 제거하다 보면 안에 내장 들어가 있는 애라든지 내장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싹 씻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유독 날씨가 따뜻해 작업량이 밀린 상황.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명태 주둥이 쪽에 줄을 꿰어 덕장에 걸어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냥 휙휙 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방법이 있죠. 가지런히 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고기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은 바람이 잘 안 통하거나 아니면은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가지런히 이렇게 널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넣을 때 안 꼬이게끔 이렇게 쫙 펴서 넣는 거 거기 참 잘하시는 분인데. 손질한 명태에 줄을 끼우고 세척하고 덕장에 넣는 작업까지. 단순한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녀석이 아닌데요. 게다가 오로지 한 계절, 겨울에만 명태 덕장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명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면 작업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톤수로 한 25톤 정도 되고 명태 상자로는 한 1200상자 저희가 하고요. 저희 마을 전체로는 한 10,000상자 정도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겨울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그날 오후 명태 넣는 작업을 마치고 잘 마른 북어를 점검하는데요. 딱 봐도 상품 중에 상품 같습니다. 빨갛게 나오면은 도자기 이쁘게 나오는 거야. 이쁘듯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이렇게 날씨를 잘 줘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론 할 수 없는 일이라 사람과 하늘의 합작품이라고들 하지요. 이제 덕장에 걸린 명태는 오로지 자연의 힘만으로 15일 이상 꾸덕하게 말려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여전히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북어를 만드는 북어는 저희 민족의 어떤 생활 습관에 녹아 있는 생활 문화에 녹아 있는 부분이라서 꾸준한 매출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조금 줄고 그래서 그렇지 이걸 좀 더 홍보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알려서 좀 저변을 좀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칼바람 추위 속에 명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황태. 속살이 노랗고 포슬포슬한 황태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태포를 조리하기 전 손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요 가시가 이렇게 보이시죠? 엄청난 가시가 들었거든요. 황태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일일이 가시와 지느러미를 제거해 주는데요. 손이 가는 만큼 훨씬 더 부드럽고 차별화된 식감의 황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잘 손질된 황태포는 국물 요리에 자주 쓰이는데요. 황태포와 함께 두부와 달걀을 넣어 팔팔 끓여내면 완성. 그냥 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해도 일품인데요. 양념장 쓱쓱 발라 한 번 더 노릇하게 구워내면 밥도둑 황태구이가 완성됩니다. 그런 느낌이 나서 보시면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손색 없는 황태구이. 이 집의 인기 메뉴랍니다. 황태로 차려낸 밥상.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 풍미가 깊은 황태에 고소함과 달콤함이 더해진 황태구이부터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황태국까지
역시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선입니다. 담백하고 깊은 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으로 꼽혔던 명태. 어느 순간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명태. 아마 국민들의 바람과 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이상 훗날 우리 바다에 건강하게 돌아온 명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른 새벽 호미곶의 어부들은 문어를 찾아 출항에 나섭니다. 바닷속 지형이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호미곶 앞바다는 숨길을 좋아하는 문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인데요. 특히 4월부터 7월, 산란기가 되면 가까운 해안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육지와 인접한 근해에서 조업이 이뤄집니다. 호미곶 앞에는요 문어가 벌벌하니다. 뭐 시기고 뭐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합니다. 주로 동해안에선 바닷속에 통발을 넣어 문어를 잡아 올리는데요. 총 800개에서 1000여 개의 통발을 바다에 내려놨다 열흘 뒤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틈만 나면 구멍을 찾아드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 조업이 이뤄지는 거죠.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kg. 잡은 문어는 이렇게 한 마리씩 망에 담아 따로따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여기엔 문어의 독특한 습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문어는 전부 막 옆에 문어 막 뜯어 먹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반도 전 연안에 골고루 분포하다 보니 지역마다 문어 잡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정어리나 꽁치로 녀석들을 유인해 통발로 문어를 잡는가 하면 항아리 모양의 문어 단지와 돼지 기름을 이용한 지가리라는 낚시로 문어를 잡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문은 아마 그물통발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물통발로 잡는데 그 통발로 잡는 이유는 문어가 숨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이용해서 통발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끼가 대문어인 경우는 뭐 돼지기름을 쓴다든지 그다음 정어리 여러 가지 이제 고기 종류를 써서 어류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넣어가지고 문어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바다의 카멜레온 문어. 특히 적이 나타나거나 긴장할 경우 하얀색에서 검붉은색으로 순식간에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야, 어때요? 변신의 귀재답죠? 이봐요. 침이 쫙 나잖아 이거. 또 척추가 없는 동물 중에 가장 복잡한 뇌를 갖고 있어 똑똑한 양반 고기로 꼽히는 문어. 정약전 역시 글 장자를 써 장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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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드디어 제대로 된 월척이 걸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크기가 상당한데요. 무려 7kg짜리 최상급 대왕 문어입니다.
바쁘라! 특히 이곳에선 500g 이하의 작은 문어는 잡지 않는데요. 어린 녀석들을 바다에 돌려주는 어민들의 노력이 있기에 더 큰 기쁨이 돌아오는 거겠죠. 주로 동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문어는 돌문어, 대문어 등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요. 문어의 고장인 호미곶 대보마을에선 본격적인 문어철이 시작되면 밥상에 문어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 성분도 많아 몸이 허약할 때나 식욕이 없을 때 원기를 북돋워주는 보양 음식으로도 제격인 문어. 특히 갖가지 한약재에 문어와 전복, 대추와 인삼까지 더해주면 무려 10년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문어 연포탕이 탄생하는데요. 이해부터 대보마을 사람들은 이 연포탕으로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이 연포탕은 좀 실은 없는 사람 못 해먹지. 들지를 많이 먹고 숙회를 많이 먹고 문에 사면 물 좀 좋아요. 특히 문어로 먹고 사는 대보마을 사람들은 이 문어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해와 달을 상징하고 하늘의 은하수 별을 상징하는 뜻은 뭐냐면 이 조상님이 계시기 틈박에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계셨기 틈박에 우리가 안 태어났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상님들을 하늘처럼 모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돌문어를 이렇게 제사상에 바칩니다.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밥상의 기품을 더해주고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하는 문어. 자산 어부에도 그 맛이 달며 회로도 좋고 말려 먹어도 좋다고 문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문에 많이 잡아서 한번 나갔다가 뭐 옷에는 뭐 이거 통발로 잡아오니까네 얼마만큼 잡아온다 우리가 배로 할까 근데 그전에는 우리 배 할 때는 잡아오면 지금 아저씨는 이런 큰 문어가 한씩 있어 잡은 니 아까는 두 약가서 나가다 마다 풀어놓으면 그러면 그랬는데 문어철이면 빠지지 않는 통과 의뢰. 문에가 잡아주더라도 좀 후원해 주세요 할머니요. 바로 본격적인 문어 농사가 시작되면 이렇게 추초하게나마 풍어를 기원하는 상을 올리는 거죠. 삼계 음식은 우리 마을 수호신 개척자 그분들한테 대접을 말씀입니다. 포항 사람들에겐 삶을 지탱해준 둘도 없는 효자로 또 건강을 챙겨준 1등 공신으로 사랑받아온 문어. 이만하면 귀한 대접 받을 자격은 충분한 것 같죠? 바야흐로 문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밥상은 물론 조상들의 제사상까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문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쫄깃한 식감은 물론 최고의 맛과 영양으로 무장한 문어는 포항 바다가 선사한 으뜸 보양식입니다. 한때 하루 조업어선이 500척을 넘었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고흥 제1의 항구. 고흥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나로도항에서
요즘 자망을 이용해 서대와 양태를 잡는 김영욱 선장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조업할 장소는 나로도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장. 이제 나가요. 백조가 많이 달려갖고. 김용욱 선장이 가장 아끼는 곳입니다. 나라도 축정에서 약 남서쪽으로 6마일 정도 항해라는데 조류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게 고기가 가는 진로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봐죠.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조업 후 바다에 넣어두었던 자망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고기가 듬성듬성 올라오는데 양태도 모습을 드러낼까요? 저거 양태 여기 얼른 거지 그네? 납작한 머리를 가진 이 녀석이 바로 양태. 그런데 간간히 한 마리씩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 여기 고물이 다 만석 얼른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얼른 줄은 많이 얼르고 또 적게 얼른 줄은 적게 얼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닥 나놓고 이제 보는 거지 뭐. 많이 안 알려졌지만 알려져도 그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선호를 안 하고 그 소비를 많이 안 하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또 하는 선수도 있어. 납작한 생김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바닥층에서 서식하는 양태. 특히 바닥이 모래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데요.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생김새에도 차이가 납니다. 안 좋은 양태는 색깔이 검은 거 있어요. 입이 길고 그게 안 좋아. 뾰족하면서 색이 검정으로 된 게 있어요. 검게 보인 거. 이건 노랗게 보이잖아. 이건 좋은 오리지널 양태고. 모래밭 고기하고 뻘밭 고기하고 차이점이라. 보면은 처음에 색깔이 틀려. 그 다음에 눈이 크고 작아. 그 다음에 입이 길고 둥그러워. 우리들이 요것 보고 범양태라 그래, 서해하는 사람. 이름이 좀 틀리지, 이제. 같은, 우리 고기 종류라도 우리가 참서대, 게서대 있듯이 양태도 이제 범양태와 이제 일반 그 양태가 있는 거예요. 남해안 쪽에는 그 제사상이나 그런데 요걸 쓰지 요걸 안 쓰거든. 주로 양태는 요걸 많이 선호로. 고흥의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란 다양한 농수산물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고흥 전통시장. 특히 이 생선구이가 고흥 전통시장의 명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낸 양태구이가 인기입니다. 공분들한테 제일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이죠. 맛있어서. 맛있어서? 네. 고흥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도 양태가 제일 으뜸이에요. 예, 으뜸으로 생각해요. 예. 저 제사 때는 양태가 안 올라가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서대 양태가. 예, 서대 양태. 양태는 서해 군산, 부안부터 시작해 영광과 목포, 그리고 여수, 고흥을 지나 거제, 통영에서도 두루 잡히고 있습니다. 양태 사오는 곳은 여수, 이제 또 나라도, 여기 그 녹동, 또 군산 여러 군데서 들어와요. 이렇게 산지에서 가져온 싱싱한 양태는 꾸덕하게 말린 뒤에 숯불에서 은은하게 구워내는데요. 그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남해안에서는 제사상에 꼭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양태는 제사고기의 최고 신고기예요. 다른 고기는 없어도 양태는 꼭 필요합니다. 양태는 활어나 선어보다는 대부분 꾸덕하게 말린 반건조 생선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건조하기 전 먼저 억세고 날카로운 가시와 지느러미부터 제거해주고 비닐을 깨끗하게 벗겨줍니다. 이것도 잘라야 됩니다. 가시를. 그래야지
독이 있어요, 양태 가시에는. 그래가지고 손에 찔리면 엄청 아파요. 손질해서 씻어서 간질해서 덕장에 말립니다. 잘 손질한 양태는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덕장에서 하루 정도 꾸덕하게 말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손질하고 말리고 구워냈으니 그 맛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숯불에다가 참숯에다 구우면 한 맛이 더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고흥 지역에 사시는 분들 최고로 많이 드시는 생선입니다. 고흥에서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이맘때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양태. 요즘에 양태 서대철이에요. 예. 여 고흥에서 나온 양태나 서대를 손질해가지고 옥상에다 말려요.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제사상은 물론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져 왔을 만큼 가격도 맛도 흠잡을 데 없는 생선인데요. 특히 숯불에 은은하게 구워낸 양태 숯불구이는 이맘때 꼭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까지) 산란기를 맞아 맛과 영양이 오를 대로 오른 양태. 타 지역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맛을 아는 이들은 두고두고 찾는데요. 특히 양태 요리 중에서도 반건조 양태로 만든 찜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할 건 없고 이제 이게 뼈가 좀 없으니까 손질하고 할 때 조심해서 하면 되고. 악어를 닮은 못난 생김새와 달리 비린내가 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 산지 사람들에겐 인기 만점인 양태. 별다른 양념 없이 쪄내기만 해도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븐에 구워내면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과 쫄깃함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단백질과 인, 칼륨 등 무기질 성분이 많아 영양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생선이죠. 자, 노릇하게 구워낸 양태구이가 완성됐는데요. 이야, 이 고소한 맛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이 시기 맛과 영양 모두 잡은 양태 요리 한상. 구이는 겉이 바삭하면서도 속살은 쫄깃하고 고소한 반면 찜은 살이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죠. 오랜 시간 남해안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 왔던 생선, 양태. 특히 양태를 끓이면 육수의 맛이 좋아 국물 요리에도 제격입니다. 양태 구이도 해 먹고 찜도 해 먹고 미역국도 끓여고 자주 먹습니다. 아, 미역국도 끓여요? 네. 구운 거는 쫄깃하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찐 거는 찐 것대로 또 맛있어요. 촉촉하니. 사계절 내내 우리 밥상에 오르지만 지금 딱 이맘때 최고의 맛과 영양을 선사하는 양태. 서민들의 밥상은 물론 제사상까지 책임져주는 고마운 생선인데요. 예전보다는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바다가 선사해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